안녕하세요. 아주 느리게 그치만 알차게 달리고 있는 모델맘입니다. 6개월 남짓 부족한 저의 채널을 꽉꽉 채워주시고 계신 오늘 기점으로 508명 되어 있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유아 자녀를 둔 엄마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널이 좀 수요가 적다는 거를 알고 시작했거든요. 임신 때나 신생아, 돌, 두 돌 그 무렵에는 정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배워야 되는데 사실 어린이집만 들어가도 주변에 거의 물어서 해결하지 이런 데를 찾아보고 해결하는 건 별로 없고 또 주로 엄마들이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아기 재우면서 이제 누워서 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리가 안 나는 그냥 글로 적혀져 있는 블로그들을 주로 많이 보시게 되죠. 다 알고 시작했음에도 좀 생각보다 성장이 좀 느려서 조금 무모한 도전을 했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을 보고 조금 힘을 얻었다. 고맙다. 잘 보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또 하루 종일 또 기분이 좋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제 채널에서 구독을 부탁드리는 말씀은 안 하고 있어요. 구독은 정말 감사하죠.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는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가치를 주니까요. 그렇지만 숫자만 올라가는 구독은 저한테는 무의미했고 전 진짜 소통을 하고 싶거든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말 저 말 좀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 유튜브 보고 있는 자녀들 보면 생각보다 저거 쉬워 보이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관심이 조금 있으신 엄마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한 11월부터 영상을 올리기 시작해서 지금 6월달 됐으니까 한 7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어요. 영상을 매일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주 이틀 정도 올리시더라고요. 저도 주 이틀을 목표로 업로드를 시작을 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할 때 4개의 영상을 먼저 만들고 시작했어요. 영상은 예약을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월달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예약을 걸고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1월달까지는 대학교 상담 일을 하는 워킹맘 신분이었고 2월달 되면 어린이집이 졸업을 하고 방학하고 그럼 또 3월달 되기 전에 유치원 입학 관련된 부분 설명회 쫓아다니는 것부터 다 정리를 해야 되고 입학하면 또 일주일 동안 적응 기간이라고 좀 일찍 끝나고 그리고 또 애들 그 새로운 원에 들어가면 또 한 번씩 아프잖아요. 폐렴 걸려가지고 일주일 쉬고 일한 시간을 빼고서도 거의 2달 정도를 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 이틀을 나머지 올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버렸어요. 3월 후반쯤부터 정상적으로 등원하게 됐고 저도 한 3개월 지나서 4개월 차 들어가니까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구나,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약간의 보는 눈이 그때 트인 것 같아요. 이래저래 많이 어려웠는데 그 점들을 지금 다 극복하고 지금은 완전히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아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만 극복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어려웠던 거는 컨셉하고 기획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애들 관련된 채널이 이제 주로 나뉘잖아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약간 놀이 영상, 예쁜 아가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약간은 랜선 이모나 삼촌들을 좀 타겟으로 하는 그런 채널, 육아 자체만으로 공감대를 끌어내는 좀 웃기거나 이렇게 다양한 일상 채널, 그리고 저처럼 육아 정보를 위주로 좀 다루는 채널. 제가 정보 영상으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갈젖꼭지 떼는 법이라고 하면은 공갈젖꼭지를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떤 제품을 썼으며 어떤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뗐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그것까지 내용 정리를 해요. 근데 그 기억의 정리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될 사진과 영상 그런 기록들을 다 찾아보게 되죠. 그 내용으로 준비가 다 되면 촬영을 시작하고 그 내용을 또 컴퓨터에 담아서 편집을 하고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리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방식을 쓰시면 영상 하나 만드시는데 2-3일씩 걸려요. 제 영상처럼 자막을 풀로 넣으시면은 영상 길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좋게 걸려요. 만약에 육아 브이로그를 찍는다. 내가 애랑 에버랜드를 갔어요. 그럼 에버랜드에 가서 그냥 아이랑 노는 장면을 이렇게 중간중간 다 찍어가지고 그거를 브이로그식으로 쭉 나열해서 자막만 입히면 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은데 저처럼 정보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알려드릴 내용을 정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기에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롱테이크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엄청난 그 공을 들여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어려웠던 점이 얼굴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시작을 하기 전에 그 얼굴을 드러내는 거를 맘먹기까지 한 달 정도가 걸렸어요. 저는 제 사생활을 드러내는 거를 즐겨하지 않아서 SNS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얼굴을 드러내서 또 안 좋은 게 화장하고 의상이에요. 옷도 연중 행사처럼 사고 아이 낳고 엄마들 외모 확 무너지잖아요. 제가 꾸미는 것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데 화장을 안 하고 몇 번 카메라에 섰다가 이제 지인분들이 가끔 제 영상 보시잖아요. 얼굴이 너무 안 돼 보인다고 화장을 좀 해야겠다고 다 얼굴 지적을 연타로 하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화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적응이 되면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그냥 마음을 어떻게 먹으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일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카메라를 보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잘하는 거하고 2명, 3명이 더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같이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스타일보다는 조금 뭐랄까요, 약간 스타성이 좀 있는 분들, 평소에 내가 누군가랑 같이 얘기를 할 때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얘기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다, 주목을 살짝 더 받는다, 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유튜브에는 조금 더 맞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튼 렌즈를 보고 말하는 게 진짜 어려웠어요. 혼자 말을 하다가 이렇게 웃으면 그 모습 자체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쑥스러움을 벗어나는데 2달 가까이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요. 초반 영상들을 그래서 뒤져보면 굉장히 어색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극복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번째로 편집 프로그램을 다루는 게 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가 회사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나 엑셀, 포토샵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일할 때는 하던 것만 하기 때문에 서류 작업에 거의 맞춰져 있었고 유튜브는 조금 다른 세계다 보니까 실력이 전혀 늘지를 않아요. 또 워낙에 기계를 잘 못 다루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나 진짜 젬병이다, 정말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심을 해서 시작하기 전에 편집 프로그램을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23,000원 정도씩 월마다 납부를 해서 쓰고 있어요. 포토샵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포토샵을 좀 잘 다루시는 분들, 아니 뭐 기본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그게 실력이 안 늘어서 기본만 하고 있는데 강좌가 유튜브에 굉장히 많아요, 다루시는 분들. 그래서 그건 조금만 찾아보시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몰랐는데 무료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다더라고요. 그리고 자막 같은 거 되게 쉽게 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고 하니까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처음에 잘 선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섯 번째로 휴대폰을 계속 쥐고 살아야 돼요. 제가 휴대폰 만지는 게 좀 능숙하지 못해서 휴대폰으로는 전화를 걸고 받는 거랑 사진 찍는 거밖에 안 하거든요. 유튜브 알람을 수시로 확인해야 되고 계속 촬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점, 그게 저는 좀 되게 번거로웠어요. 애랑 있을 때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니까 애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핸드폰 좀 그만 보라고. 되게 아차했어요. 그래서 아이 하원 시간부터 자는 시간까지는 웬만하면 핸드폰 안 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어쩔 수 없이 느려요. 유튜브에 처음 들어가면 첫 페이지 가장 상단에 그 보이는 부분에다가 보통 로고 같은 거 많이 넣으시는데 저는 제 핑계를 적어놨어요. 저는 느립니다. 저는 밤중에만 찾아봬요. 그치만 꼭 갑니다. 여기까지 제가 한 5, 6개월 남짓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가장 힘든 거는 저는 시간이었어요. 주구장창 유튜브에 얽매여서 사는 삶이 좀 지속이 되거든요. 시작 전에 어느 정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좀 돼야 좀 나중에 슬럼프가 왔을 때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만 해도 중도에 포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었어요. 유튜브가 굉장히 일상에 대중적으로 좀 많이 개입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엄마분들이 유튜브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세요. 특히 애들이 또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촉률이 늘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지인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무조건 또 오픈해서 다 알려주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또 추천은 하진 않아요. 애 키우면서 이걸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잠깐 1, 2년 정도 할 거라면 아예 안 하는 이만 못한 게 돼버리거든요. 유튜브가 최소 몇 년은 끌고 가야 좀 보답이 오는 구조이잖아요. 어떻게든 내가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저는 무조건 빨리 당장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뭐 잘 모르니까 전문적인 조언 같은 거 잘 못해드리지만 이 자체를 유튜브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작은 커피숍 하나 열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 되게 다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내 사업장을 하나 오픈한다 생각하시고 예쁘게 가꿔서 또 운영을 하다 보면 나름의 재미와 보람이 있다라는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만 보다가 1년, 2년, 3년, 4년 계속 시간만 무료하게 이제 보내시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무료함도 다른 분들
분들에 비해서 많이 느끼고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그게 좀 심했거든요. 애는 하나인데 결국은 나는 일을 할 수 없는 건가 막 이런 생각에 빠지면 한도 끝도 없이 늪으로 빠지게 돼요. 비록 내가 타지에 나와서 친구도 별로 없고 혼자 생활하느라고 혼밥하고 혼자 쇼핑하고 하지만 온라인이라도 내 친구가 있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에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힘든 만큼 삶의 활력소도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항상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힘드신 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말씀을 주시면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소중한 이 시간 저에게 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